부산에서 오신 우리 전 부산대학 교수 김성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시고 너무나도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황당했던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달 만에 지지표가 왕창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 한 달 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자유통일당의 2.8%였습니다. 그리고 따블당의 지지율이 36%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것이 왕창 바뀌어서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4월 15일처럼 63대 33 이런 식으로 6대 3으로 바뀐 것입니다. 국정원은 명백히 개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저 국민의힘 병신 같은 인간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압수수색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을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인간이 잘못된 겁니다.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8번 속으면 속는 인간도 같은 공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친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왜 단일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좌파는 단일화를 했습니까? 국힘은요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따블당 따로 나왔어요. 진보당 따로 나왔어요. 정의당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훨씬 더 많은 과반수에 육박하는 표를 얻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는 말짱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선거기간 전 기간 동안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 좌익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거를 똑바로 알아라. 오로지 골수 자유통일당 선거 운동할 만한 사람만 자유통일당을 투표를 하고 나머지는 다 김태우를 밀어줬는데도 그 모양밖에 안 나왔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동의를 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 2022년 똑같은 강서구의 투표 결과 22년하고 23년하고 딱 2배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1년 만에 사전투표에서만 똑같은 식으로 왜 신교훈인가 하는 인간에게만 2배가 늘어납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도 알겠어요. 역대 선거 어떤 곳에서도 기권자 수를 옆에다 따라 붙이지 않았어요. 기권자는 선거 투표자가 결정된 순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갔다가 나옵니까? 기권자는 기권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선거 결과를 투표를 쭉 보니까 어떻게 된 게 기권자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이건 미친 겁니다. 그럼 국정원에서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아,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국회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도둑놈 얘기를 둡시다. 도둑놈이 문을 선관위에서 비밀번호를 1, 2, 3, 4, 5 이런 비밀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열어놓고서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도둑놈이 들어가도 흔적 없이 발바닥 싹 지우고 그렇게 하면은 도둑이 안 들어온 겁니까? 선거 결과 데이터를 훔치는 것, 열어보는 것,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로그인 기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로그인 기록이 없어졌다는 말은 들락달락한 것을 기록을 없앴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만 이왕준이라고 있습니다. 이왕준 아십니까? 명지병원 이사장이에요. 이 명지병원에 이재명의 아들놈이 58km나 떨어진 명지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옆에 좋은 병원 놔두고. 그런데 조민이가 어디에 서류를 냈습니까? 명지병원에 냈습니다. 자, 그러면 박원순이 아들 박주신이가 어디에 갔었느냐? 명지병.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기 전에 1시에 공개신검을 한다고 하는데 공개신검에 몇 명이 갔을까요? 공개신검에 기자 4명, 서울시청 출입기자 4명, 서울시청 관계자 몇 명, 그리고 연세대 병원 몇 명, 13명만 참석을 한 걸 가지고 공개신검한다 했는데 오후 1시에 공개신검하기 전에 새벽 2시에 MRI 찍으러 명지병원에 가서요. 명지병원. 아니 도대체 MRI 뭐 때문에 새벽 2시에 갑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자생병원에 엑스레이를 찍고 3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는 공군 입대 전에, 하나는 자생병원에서, 하나는 영국에 간다고 3개를 찍었는데 두 번째 것 자생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에는 너무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는 마지막까지 딱 다치는 거, 최후로 다치는 거 28살 넘어가면 무조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생병원에 이거는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게 어떻게 된 놈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이런 성장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판사라는 새끼가 이걸 가지고 이건 동일인이다. 이빨이 말이에요. 이빨이 2개가 빠지고 없고 아말감으로 14개가 도배를 했는데 어떻게 박원순의 아들놈이 2개 빠지고 14개는 산불하고 요거를 똑같은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판사라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법관이라는 인간들이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어기고 6개월 이내에 모든 걸 다 끝내라고 하는데도 끝내지 않고,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 어떻게 됐습니까?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변론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는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 모조리 다 쳐넣어야 됩니다. 하영시켜야 한다. 헌법에 정해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이 인간들 모조리 감방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들은 법관이 아니라 법의 도적놈, 법도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낸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10,000사람이 모이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다. 사람이 없다. 법대로라, 법대로. 여적죄인 문재인 법대로 처단하라. 마지막 하십시오. 마지막. 극악무도 이재명 법대로 구속하라. 재판거래 권소인 법대로 처벌하라. 헌정파괴 따블당 투표로 응징하자. 네, 감사합니다.